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 기부의 날입니다. 올해 첫 해를 맞는 만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향사랑 기부의 날을 맞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 기부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전문가시죠. 한라대학교 박상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고향사랑 기부제, 일명 또 고향세라고도 하는데 아직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고향사랑 기부제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기부자가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타 시도 또는 시군에 기부를 하면 연말 정산에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해주고 또 10만 원을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부를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자들은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13만 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잘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도 유치를 하고 또 답례품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역 특산물이 제공이 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지금 강원도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강원도나 원주시에는 못하고 이제 다른 곳에다가 할 수 있는 거군요. 1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 10만 원 전액도 받고 3만 원에 또 이거 답례품까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3만 원은 답례품이 저는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고향세가 이제 지방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들었는데 이 지방자치하고 고향세 구체적으로 좀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서 하나가 지역 소멸이니 지방 소멸이니 하는 용어일 겁니다. 이런 배경에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역으로 고령자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구조 확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러한 현상이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데요. 인구가 감소가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대도시로부터 지방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 이동 현상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 인구가 감소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수도권하고 지역 경제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방 재정이 열악하게 되는 상황,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또 보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잘 정착이 되면 크게 지방 그 자치라든지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고향세가 사실 일본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라고 들었는데, 자, 고향세는 이 일본의 고향 납세 납세 제도를 토대로 이제 국내에 적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지금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들 사이에서 고향 납세 제도 인기가 좀 높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총무성에서 지난달 8월 1일 2022년도 작년 고향 납세 추진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액이 무려 9,654억 엔에 이르고 기부 건수만 하더라도 5,200만 건 정도로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고향세로 유치한 금액이 9조 원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1위를 기록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미야자키현에 있는 미야코노조시가 196억 엔을 유치를 했고 또 2위인 홋카이도 몬베츠시 같은 경우는 194억 엔을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1위인 미야코노지시의 인구 규모는 16만 명밖에 되지를 않고요. 또 2위인 몬베츠시 같은 경우는 2만 명에 불과한데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에 가까운 그런 기부금을 고향세로 유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 고향납세가 2008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초기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액으로 보면 거의 120배 그러니까 증가를 한 것이 되겠고요. 기부 건수로 보면 거의 1,800배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고향 납세를 재원으로 해서
그동안 돈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등 이런 지역 소멸 문제도 일본은 심각한데 그런 데에 기금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10년 넘게 지금 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일본 많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초보 단계라고 보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국내의 경우 좀 살펴보면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면서 이제 반년 넘게 지났는데 상반기 실시한 결과 이제 고향세에 대한 반응이나 효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초기에는 연예인이나 뭐 지역 출향 인사 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기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만 이후에는 조금 시들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 일반인들에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홍보가 중요한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제대로 홍보되지도 못하였고 또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법률에서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부금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좀 규제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원인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 많은 국민들이 인지도가 낮으니까 결국 이게 참여도가 낮은 그런 결과들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추진 실적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6개월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보면 뭐 지자체별로 연초에 내년 초에 올 실적이 공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보면 지자체별로 한 1억 원 정도 내외로 지금 이제 그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같은 경우는 3억 원이 넘은 것으로 이렇게 그런 지자체는 몇몇 지자체가 있기는 한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강원도가 1억 원을 넘긴 상태이고 18개 시군도 거의 이제 1억 원을 다 넘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된 지 이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경과되었는데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 홍보한다든지 또 답례품 개발은 이런 데에서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출향 행사나 행정, 정치인들 중심으로 참여를 하면서 본격화되는 모양새이기는 한데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 고향사랑 이음 포털 사이트에 8,700개 정도의 그 답례품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일본 고향납세 포털 사이트 최대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후르사토 초이스 같은 경우는 52만 개의 답례품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재정을 확충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또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첫 시행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재도 사실 많은 건 현실이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고향사랑 기부금 그 금액을 공개하지 말라는 그런 또 내용도 지침이 내려왔던 것 같은데 과대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런 지침들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제 오프닝 때 언급도 드렸는데 9월 4일이 고향사랑 기부의 날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건 몰랐었어요. 오늘 녹화하면서 알았는데 날이 지정이 됐다는 것 좀 몰랐는데 그만큼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조금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고향세에 대해서 아직도 좀 많이들 모르고 계신데 이 낮은 인지도 이유가 또 뭘까요? 안타깝게도 고향사랑 기부제도 그렇고 고향사랑 기부의 날도 그렇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 즉 관 중심으로 이 제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홍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향세 도입의 본질은 기부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부를 하면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는
경제적 혜택이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참여율이 낮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하면 30%에 해당되는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답례품도 특색 있는 답례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고향사랑 이용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더라도 거의 유사한 지자체마다 거의 유사한 답례품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지역을 살리는 그런 특색 있는 그런 답례품들이 우선 개발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이제 엄청나게 큰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는 민간인들의 역량 발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개가 넘는, 우리는 지금 이제 고향사랑 이용 포털 사이트 한 개밖에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 50개가 넘는 그런 포털 사이트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다 민간 역량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 이런 획일적이지 않은 답례품들도 다 민간의 역량에서 개발을 해서 그 지자체에 제공하는 그런 답례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간이나 민간 기업, 민간 포털 사이트 이런 데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50개 이상의 포털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가 다 똑같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각 포털 사이트마다 운영하는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사나 방송사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나나 47, 일본이 이제 47개 광역 지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7이라는 그 의미하는 연나나 크롭 같은 경우는 지방 신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는 지역의 이제 먹거리라든지 문화 특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답례품들을 개발을 해서 제공하는 그것들을 이제 장점으로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고향사랑 기부의 날이라고 해서 박람회라든지 뭐 학술대회, 고향납세 관련 홍보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민간의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관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박람회라든지 또 걷기 대회 이런 행사성 중심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행사 비용은 많이 소요되지만 홍보 효과는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기업이나 민간 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지방자치에서 고향세가 좀 필요하다, 꼭 좀 중요한 이유 콕 집어서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지금 지역 소멸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에서는 고령자만 남아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젊은이들이 지역으로 돌아오도록 지역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들도 고향세하고 연계해서 일본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향세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부금으로 기여를 하고 또 지역에 관심을 갖고 기부를 하면서 특산물도 답례품으로 받으면서 이런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한 업체라든지 그 답례품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개인 사업자에게 이게 답례품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답례품이 너무 좋고 맛있고 그러니까 이런 개인 사업자나 제공한 업자들한테 별도로 또 전화를 해서 답례품을 받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저절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기부를 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부한 사람을 관계인구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고향세 시행이 궁극적인 목표, 이거 좀 뭘까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게 이제 고향세로 기부한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만 노리는 기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답례품이란 지역 특산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한 사람들 지역을 방문하거나
또 재방문하는 비율이 높은 것들도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향세랑 기부제를 통해서 지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지역 현안이나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시켜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이분들이 소속감을 갖도록 이렇게 방문 빈도가 높아지면서 소속감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스스로 지역으로 이주해 오도록 하는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게 관계 인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계 인구를 생활 인구로 이렇게 해서 지역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향세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생활 인구, 즉 관계 인구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생활 인구하고 일본의 관계 인구는 약간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지역의 답례품이 지역 특산물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던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6차 산업과 관계된 체험이라든지 관광상품 또 이벤트 등과 접목되는 답례품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상품들은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들도 같이 창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사랑 이웃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 독과점처럼 한 군데에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빠르게 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고향세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한지,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좀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우선 지역의 가치를 반영한 답례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색 있는 답례품이 그리고 이제 명품화된 답례품 그리고 다양하고 품목 수가 좀 많은 답례품을 가지고 지역이 많은 기부를 유치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유치 전략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상품권 중심이 아닌 지역 특산물 중심의 가치 발굴적 차원의 접근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된 물품이라든지 서비스 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제조 가공된 물품이 답례품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외에서 생산된 물품을과 이제 답례품 비교를 해보면 6배에서 8배 경제적 파급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고 제조 가공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을 해서 효과 극대화를 도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수축 임산물 그 6차 산업화와 연계해서 체험형 답례품을 발굴해서 생활인구가 연계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답례품을 받아가지고 먹어보니 맛있네 이래가지고 나중에 선물로 또 대량으로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을 것 같네요. 자, 고향세 이제 현재까지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해법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고향세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고향세 도입을 하면서 너무 부작용을 우려해서 많은 규제를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제도 정비를 다시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개선될 사항들을 짚어보면 첫 번째로는 기부금의 전액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1인당 60에서 70만 원 정도까지가 전액 공제 범위인데 우리 10만 원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 30만 원 이상으로 좀 그 상향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500만 원이 기부 한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부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의 기부 한도도 이제 없애거나 최소한 장치를 걸어놓는다고 하면 3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유치 홍보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강요가 아닌 적극적인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기부자하고 생활인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기부자 관리를 위해서도 서신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좀 허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부 환경의 개선입니다. 지로나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도 필요하고 또 순수 기부자의 익명 기부도 허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서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터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